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요. 세상을 배우는 속도가 조금 다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배움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 가끔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 학생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적 장애 범주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인 또래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학습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억하고 또 배운 걸 새로운 상황에 써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근데 가장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능력의 부족이나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냥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다름, 다양성의 한 모습이라는 점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마다 다 성장 속도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시작부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런 다름이요, 아이들 행동이나 학습 과정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나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그냥 의미 없는 몸짓 같은 거 말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행동, 이걸 액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단계가 좀 더 필요하거나 반복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좀 명확한 의도를 가진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좀 더 단계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외부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태도를 정하고 또 집중해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MSTA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각 단계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거나 특정 단계에서 좀 막히는 느낌, 그런 걸 겪을 수 있어요. 단계별로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네. 예를 들면 여러 정보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딱 주의를 기울이는 거, 아니면 작업 순서를 기억하는 거,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서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억하고 정리하는 거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막 시각이나 청각, 촉각 같은 특정 감각에 유난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산만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좀 둔감해서 필요한 자극을 충분히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각이 예민하거나 둔감하거나. 네, 그렇죠. 이런 감각 처리 방식의 차이가 학습 환경에 적응하거나 집중하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Sixth Sense Training 같은 접근법이 바로 이런 개인별 감각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렇군요. 감각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Learning by doing. 그리고 때로는 좀 작은 실패를 해보면서 깨닫는 거. Learning by failure. 이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직접 해보는 거랑 실패 경험이요. 네. 아주 작은 단계, 성공할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충분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도와주는 거. 이걸 긍정적 조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느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끝날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그 고유한 방식 자체를 좀 이해하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지점, 어떻게 배우는지 그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예요. 각 아이가 가진 고유한 발달 경로, 또 그 속도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정과 존중이요. 네.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계속 지지해줘야 하고요. 또 너무 막연하지 않게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세워주고 아주 작은 성공 하나하나에도 진짜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특성들을 이거 문제다, 고쳐야 한다 이런 결함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의 개성으로 바라보는 거. 그런 시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배움에는 정말 저마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조금 더딘 걸음을 걷는 아이들에게는 그 속도를 존중해주면서 필요한 지원과 따뜻한 이해를 보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발달의 다양성을 우리가 포용하는 것. 그게 핵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나 뭐 학교 같은 교육 현장에서요. 정해진 틀, 정해진 속도에서 좀 벗어나서요. 이렇게 다양한 학습 속도와 스타일을 가진 아이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고유한 리듬에 맞춰서 더 잘 발견하고 또 효과적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통찰력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